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비롯한 2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해 안절부절했고 학교는 학교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쥔 채 생애 첫 등교길에 나선 아이들. 몸집만한 가방을 둘러매고 교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도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1m씩 떨어져야 하지만 난생 처음 등교길에 오른 아이들은 마냥 즐겁고 신납니다. 신나고 재밌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기뻐요. 교문 밖에서 저만치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저학년이고 유치원 애들이라 사실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 이런 데는 또 확진자 초등학생 애들도 늘고 유치원 애들도 막 생겨났잖아요. 충북 지역 267개 초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 2학년만 등교를 하되 홀수반, 짝수반이나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등교합니다. 1학년은 여기 정문에서, 그리고 2학년은 후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밀집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된 중3교실에는 책상마다 투명 칸막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봐 마이크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쉬는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별로 시간이 다르게 조정되어 있고요. 교실과 화장실과 그다음에 복도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측이 첫 등교길에 나선 1학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두 모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학교 자체가 큰 학교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모여서서 그 말씀을 듣고 가야 하나.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시대 등교길. 선생님들의 수고와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 등교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이우삼 의원을 고발한 당원을 제명 등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은 가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닷새 전 박한규 전 도의원은 같은 당 이우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300만 원의 면접비를 받았고 대선 때는 20에서 10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각출했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대통령 선거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원들에게 운영비조로 돈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충북도당은 징계 청원을 근거로 최근 박 전 도의원과 부인인 주영숙 시의원 등 5명을 각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영숙 시의원이 연좌제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고발 사건 때문에 저에게 혹독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연좌제라고 봅니다. 또한 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보복정치라고 주장합니다. 충북도당은 연좌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도의원의 고발로 이우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영숙 시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열의를 제치고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바로 119 구급대원이죠. 그런데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끊이지 않아 소방청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더니 벼란간 손찌검을 합니다. 또 다른 구급차 안. 환자 옆에 있던 50대 남성 보호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왜 이제서야 출동을 했냐고 엄청 되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많이 섞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구급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후에도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건으로 한 해 평균 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에 비상 버튼을 장착키로 했는데 충북은 전체 68대 가운데 올해 20대에 우선 설치됩니다. 소방기본법에 구조 구급 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욕설 등 모욕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처벌 수위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진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또 중3과 고2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작이 됐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7만여 명, 충북에서는 7만 1,000여 명이 오늘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부천, 또 경북 구미와 상주 등에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이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에 400개 넘는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못 열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충북 지역에서는 오늘 확진자나 또 등교 수업을 한 학생 중에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40명대로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하필 등교 개학일을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이 나와서요.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 반여 만에 다시 4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전국의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주점 등을 고리로 확산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최대 물류센터 중 하나인 쿠팡의 부천 물류센터에서도 무더기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했죠. 네. 상황이 이렇자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도 교내 감염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들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방역 당국 또 교육 당국은 등교 인원의 3분의 2 이하 유지, 또 격주제, 격일제 실시, 원격 수업 병행 등 이런 학생 분산책들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교내 방역 상황들도 좀 계속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우선 고등학교는 고3은 매주 매일 등교하고 고2와 고1이 격주로 돌아갑니다. 네. 한 주는 고3, 고2가 등교하면 그 다음 주는 고3과 고1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중학교는 13학급 이상 학교들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함께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고 12학급 이하는 학년별 순환 등교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20학급 이상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함께 등교를 할 수는 없고요. 또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는 수업 등 이런 운영 방식은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합니다. 짝수반, 홀수반 나눠서 등교를 한다든지 오전, 오후반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학부모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 돌봄 등의 문제로 이제는 등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한 감염 우려와 함께 또 다자녀 가정에서는 이 등교와 원격 수업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혼란을 겪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학부모 의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가는 날인가? 갔다 왔으니까 내일 안 가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것도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게 어른들도 헷갈릴 정도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이 준공영제 뭔지 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버스업체가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는데 인건비나 유류비 등 지출을 1억 5천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적자가 되잖아요. 네. 이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왜 세금으로 이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느냐? 청주시의 버스 노선이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T자형 노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노선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간 벽지나 읍면 단위 등 이런 비수익 노선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시내에 볼 일이 있어도 먼 길을 빙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노선 운영권을 청주시가 가져와서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가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논란 끝에 시작된 사업인 만큼 청주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 중 세제와 금강을 연결하는 코스로 충북을 관통하고 있는 오천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괴산에서 출발해 증평, 청주를 넘어 세종까지 이어진 이 자전거길은 5개의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싱그러운 초여름, 산과 들, 또 하천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수려한 경관,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늘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청주 수안보에서 이화령을 넘기 전 만나는 고을, 괴산 연풍면. 소백산맥의 상맥에 속한 험준한 산지 속 이곳에 우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없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연풍성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연풍에서 은신하고 있던 교인들이 처형됐던 자리에 마련된 이 연풍성지는 한국 천주교 103성인에 속하는 황석두 루카성인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1974년 천주교회에서 성역화했습니다. 연풍에서 출발한 자전거길은 곧이어 괴강을 만나게 됩니다. 달천, 달래강 또는 감천이라 불리는 이 괴강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괴산의 아름다운 산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괴강을 따라가다 보면 고산 구경 중 제5경인 제월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제월대 옆에는 고산정이라는 조선시대 정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충청도 관찰사 서경 유근 선생이 이곳의 풍경을 사랑해 은거하였다는 이 고산정은 괴강의 푸른 물에 둘러싸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파이 반갑습니다. 언제
괴강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괴산의 마지막 자전거 관문인 괴강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달리다 보면 상쾌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증평으로 접어든 자전거 길은 어느새 보강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강천 자전거 길 옆 천진한 어린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증평 시가지 속은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을 선물합니다. 저 너머 거대한 신록이 눈길을 끕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상쾌함을 선물하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풍경화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증평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인 미루나무 숲입니다. 거대한 미루나무가 마치 지친 시민을 위로하듯 포근한 안식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강천의 물길은 어느덧 청주로 넘어와 2호천을 만났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물길 옆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 라이징을 즐기며 맞는 강바람은 속 시원한 청량감을 전해줍니다. 미호천을 따라 도착한 오늘 우리의 종착지 합강공원.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곳.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 물길을 건너면 오천 자전거 길의 끝이자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자전거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증평, 청주를 거쳐 세종까지 5개의 수려한 하천을 따라 조성된 오천 자전거길. 조그만 오솔길과 둑방을 따라 논과 밭, 하천을 달리며 감상하는 자연은 고향에 온 듯한 여유와 편안함을 선사해줍니다. 105km의 그림 같은 자전거 길에서 초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초록도 좋고 또 산에 가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이 팝나무가 아주 어울려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힐링도 되고 자전거 타는 그 기분이 건강과 더불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낮에도 기분 좋은 산책이 가능하죠. 오늘 충북에는 파란 하늘에 바람도 간간히 불어들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양이 많진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 영동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자외선이 강하면 오존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내일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며 내일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음성 1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2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종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영동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기온은 쭉쭉 올라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